여성들의 힘을 실어준다는 페미니즘이 어떻게 사실은 여성들에게 힘을 잃게 하고 심지어 좌절 속에 자기 파괴적인 행태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왜 여성들은 세대가 지날수록 더 불행하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페미니즘 여성 운동가들의 말처럼 정말 승리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성과 소녀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임파워먼트 페미니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성 세대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자살률, 캐주얼 섹스라는 명목 아래 자기 상품화가 해방감을 준다면서 지세대의 소녀들은 스스로 취약하고 착취당하고 비관적으로 자신들을 긍정적 페미니즘으로부터 실패했다고 느낄까요? 계속된 자신의 신체를 긍정으로 생각하라는 바디 퍼지티브는 페미니스트들의 캠페인과 자기의 참가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비율의 이상형 태증인 디스몰피아와 섭식장애인, 이딩 디스오더 그리고 높은 비율의 성형 수술들인 커스메틱 서저리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왜 임파워먼트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슬픔, 자기 혐오, 숨겨진 투쟁으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왜 페미니즘과 함께 자란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성 페미니즘은 60년대부터 급격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를 일컬어 제2의 페미니즘 물결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또한 소위 히피 문화도 퍼지게 됩니다. 그 후 여성은 여성으로서 지금까지 발전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42세의 미혼 전문직 여성들이었습니다. 일반 인구에서 자녀가 없는 여성은 우울증, 불안, 자살, 절망으로 인한 사망이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이 모든 것이 경제적 번영의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들에게 문제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숙제로 남습니다. 2019년 3월에 출간된 안티-메리 폭로 앤티-메리 익스포스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캐리 게스 박사는 여성성에 나쁜 독성을 주는 여성 페미니즘 문화를 진단하고 거기로부터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책을 썼다고 합니다. 우선 저자인 캐리 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캐리 그레스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윤리 및 공공정책센터의 연구원이자 미국 가톨릭 대학교 인간 생태학 연구소의 학자입니다. 그녀는 미국 가톨릭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온라인 여성 잡지 시알러지 어브 홈의 편집장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5자녀와 함께 버지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베스트셀러인 앙티-메리 익스포스드라는 책은 급진적인 페미니즘과 그것이 여성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비판합니다. 저자는 페미니즘이 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로 대표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반마리아 정신을 악의적으로 여성들에게 주입하려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정신의 기원과 영향을 추적하고 문화적 가치를 타락시킨 독이 된 여성성에 대한 해독제로서 마리아를 제안합니다. 이 책은 문제 역사 해결책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이 부분에서 저자는 반마리아 정신의 특징과 그로 인해 야기된 나쁜 결과들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 운동이 주장하는 전체 운동과 그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정신이 반마리아 정신이 추구하려는 의도라고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에 내려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반마리아 정신은 당신과 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마리아의 정신에 완전 반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낙태산업, 성혁명, 가족의 붕괴, 주술과 신비주의의 발흥, 여성성의 왜곡, 남성과 어린이에 대한 적대감의 배후에 반마리아 정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또한 유명 인사, 영화, 음악, 패션, 문학과 같은 대중문화에서 이러한 정신이 어떻게 퍼지고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역사 더 히스토리 이 부분에서 저자는 1960년대 초기 페미니즘 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반마리아 정신의 역사적, 이념적 뿌리를 탐구합니다. 그 이념적 뿌리를 만든 페미니스트 중에 하나가 베티 프리단인데 그녀는 1966년 여성을 남성과 완전히 동등한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사회의 주류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미 여성기구 나우를 공동 설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여성운동의 선두주자인 그녀의 1963년 저서 여성의 신비 더 페미니스트 미스틱은 20세기 미국 페미니즘의 제2의 물결을 촉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페미니스트는 시몬느 보부아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작가, 사회이론가, 페미니스트 활동가입니다. 그녀는 페미니스트 실존주의와 페미니스트 이론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됩니다.
보부아르는 소설, 에세이, 전기, 자서전, 철학, 정치, 사회 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썼고 한마디로 페미니즘 철학의 선구적인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여성 억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현대 페미니즘의 기초 책자로 인정받은 1949년에 발간한 제2의 성, 더 세컨드 섹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실존주의와 현상학 철학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장 폴 사르트르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인 오픈계약 오픈 릴레이션십은 유명합니다. 사르트르는 사회학, 비평이론, 탈식민주의 이론 및 문학 연구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리아 스테이넘으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제2의 물결 더 세컨드 웨이브 페미니즘의 지도자로 떠오른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정치 활동가인데 뉴욕 매거진의 칼럼니스트이자 미즈 매거진의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다음은 마가렛 히긴스 생어인데 미국의 산하 제한 운동가, 성교육자, 작가 및 간호사였습니다. 생어는 피임이라는 용어를 대중화시켰고 미국 최초의 피임 클리닉을 열었으며 미국 가족계획연맹으로 발전한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운동의 핵심 인물들의 삶과 저술을 조사한 후에 캐리 게스 박사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우생학, 신비주의와의 연관성을 폭로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페미니즘의 발전과 급진적, 문화적, 영적 페미니즘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합니다. 또한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모성, 처녀성, 여성성을 거부하고 낙태, 피임, 레즈비언주의, 중성성을 포용하는 여성성에 대한 잘못된 비전을 조장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 더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자는 성모 마리아를 잘못된 안티마리아 정신에 대한 해결책이자 진정한 여성성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녀는 마리아가 어떻게 새 이브이시고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녀는 순결, 겸손, 순종, 아름다움, 친절, 지혜와 같은 마리아의 미덕과 특성이 반마리아 정신의 악덕 및 결정과 어떻게 대조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또한 마리아가 발현, 기적, 중보 등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돕기 위해 역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마리아 정신과 헌신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반마리아 정신과 그 영향에 저항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제시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페미니즘이 친여성적이란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 페미니즘을 조장한 여성운동 선두주자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 대두되면서 세 가지 커다란 변질 현상이 나타났는데, 즉 자유연애, 가부장제 타파, 그리고 오컬트가 바로 페미니즘에 의도적으로 침투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페미니즘은 이상하게 변질되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유연애인데 이것은 일부 일처제의 종말이며 사실상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 조정으로 시작된 운동은 가부장제 타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원래 페미니즘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아이디어 중 많은 부분이 남성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마치 여성인 이브가 남성형인 악마에 의해 세뇌되듯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컬트의 개입인데 페미니즘이 사탄주의 같은 사이비, 종교의 한 축으로 진행되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치 낙태에 의한 영아를 죽이는 행위가 고대의 주술적인 의식의 하나로 실행되는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스웨덴 교수인 팍스넬드의 2017년 저서인 사탄 페미니즘 19세기 문화에서 여성의 해방자로서의 루시퍼를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악마를 여성 해방, 진보적 가치, 지적 자유의 상징으로 만든 사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뿌리는 19세기의 반항적인 여성 운동가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서에 따르면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으라는 사탄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 최초의 사람이었기에 여성을 악마의 공범자로 보는 개념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두드러지고 또 이로 인해 아내와 딸의 종속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것은 여성 혐오 전통이라고 주장하며 전통적 성경적 의미에 반하는 재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루시퍼를 여성의 페미니스트 해방자로 재개념화시켰고 이분은 히로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재해석에서 사탄은 하느님 아버지와 그의 남자, 사제들이 지지하는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여성투쟁의 동맹자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사탄적 페미니즘이 19세기의 수많은 난해한 작품, 문학 텍스트, 자서전, 팜플렛과 저널, 신문기사, 그림, 조각, 심지어 보석과 같은 소비문화의 산물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분석 저술했습니다. 이 분석은 밀교, 문학, 예술 및 정치 영역 간의 인터페이스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하여 페미니즘, 사탄주의, 신화수정의 지성적인 역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측면들에 새로운 시각과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 연구의 범위는 종교사가뿐만 아니라 문화사 또는 젠더 역사, 낭만주의 또는 태폐적 상징주의, 예술 및 문학과 같은 특정 측면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가치가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참정권 운동가, 예술가, 급진적 사상가들에게 사탄은 자결권과 비순응의 힘을 실어주는 모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와 21세기 대중문화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및 페미니스트 행동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탐구해보면 사탄주의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팩스넬드 교수와 다른 사탄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작업을 기반으로 관찰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 사탄주의는 페미니즘, 담론과 행동주의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2012년에 설립된 사탄사원과 같은 단체는 재생산 정의와 LGBTQ 권리를 위한 캠페인에 사탄 도상학 아이를 상징적으로 활용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영화와 텔레비전 쇼에서 페미니즘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사탄의 사상과 도상학을 활용하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과연 다시 말하지만 제2의 페미니즘은 여성들에게 궁극적인 해방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주의의 교묘한 영향에 의해 더 불행 속으로 끌고 들어간 운동이었을까요?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보면 후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기 힘들군요. 페미니즘에 깃든 사탄주의는 여성운동과 관련된 복잡한 주제로 여성해방이란 과격한 슬로건을 내세우는 악의적 조직들에 의해 선량한 여성들이 선동되어질 때 서로 다른 정치적 시각과 사상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성차별과 여성 인권이 중요한 이슈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는 조직들이 추구하는 사탄주의와의 연관성은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는 페미니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한 가운데 여성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중요성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악의적인 목적을 숨긴 이러한 조직들에 의해 페미니스트 운동이 교묘한 사탄주의에 이용당하지 않고 여성의 자립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은 페미니즘에 깃든 사탄주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